발표 직전에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다들 긴장하면서도 약간의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요. 일단 S&P 500 지수가 0.3% 상승, 나스닥도 0.5%, 다우도 0.1% 소폭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도 살짝 올랐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3%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혹시 금리 내릴까 하는 기대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뒤에 보이실 텐데요.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던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결정이 방금 전에 나왔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현재 4.25%에서 4.5%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은 또 동결이냐, 김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투표 결과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함께 터졌습니다. 무려 2명의 반대표가 나왔고요. 소위 말하는 반대표가 나오면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라고 하면서 월가에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연준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FOMC 위원들이 모두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엔 봄원 이사와 월러 이사, 이 두 사람이 나는 동결에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또 연준 내부에서 드디어 이제는 금리를 좀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좀 되돌릴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인물들인데요. 금리 인하의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성명문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후퇴했고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번 성명문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제는 그 표현을 삭제하고 완화되었다라고 톤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즉 연준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해준 셈이죠. 기존에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삭제가 됐고요. 경제 성장 둔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까지 높다라고 판단하는 한층 더 신중해진 연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문서는 누가 그리고 왜 반대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봄원과 월러라는 두 의원이 단순히 금리 동결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리에 당장 0.25%포인트 내려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행동까지 주장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연준 내부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더 커졌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도 했죠. 파월 의장의 속내는 기자회견에서만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 영상부터 보러 가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economy is in a solid position.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and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run objective.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eaves us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to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s. 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growth of economic activity has moderated. GDP rose at a 1.2% pac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own from 2.5% last year. Although the increase in the second quarter was stronger at 3%, focusing on the first half of the year helps smooth through the volatility in the quarterly figures related to the unusual swings in net exports. In the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mained solid and has stayed in a narrow range over the past year. Wage growth has continued to moderate while still outpacing inflation, although the underlying composition of price changes has shifted. Services inflation has continued to ease,
while increased tariffs are pushing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간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파월 의장은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발언 곳곳에는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질 중요한 변수들과 고민의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우선 9월의 금리 결정,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가장 듣고 싶었던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에 파월 의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살짝 반납했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힌트 대신에 데이터를 더 보고 가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9월 회의 전까지 발표될 두 번의 고용보고서와 두 번의 물가지표를 모두 확인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못 박습니다. 즉 연준의 입이 아닌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가 다음 스텝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파월 의장은 현재 정책을 바꾸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로 관세 정책을 꼽았습니다. 높은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명확히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제 전반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최종 영향은 두고 봐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물가 상승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터질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한쪽에서는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1.2%로 작년에 2.5%에 비해 둔화됐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요. 이런 성장 둔화는 주로 소비 지출의 감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연준이 왜 매파적 동결이 아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중립적 동결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도 되겠죠. 경제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기에 마냥 긴축을 고집할 수만 없는 상황이라고 외신에선 전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현재 소폭 긴축적인 정책은 적절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데요. 항상 하던 이야기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공은 연준의 경제 데이터로 넘어간 듯합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 안에서 적재적소의 질문들을 하면서 기자들이 던지고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 중 하나였는데요. 공식 성명서와는 또 다른 기자회견의 현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파도는 단연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폴리티코의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함께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재건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금리 인하를 위한 압박 전술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이 기자는 트럼프가 당신을 자른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기자 중 하나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에 파월 의장은 질문의 의도를 정면으로 받지 않고 외교적인 답변으로 노련하게 회피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다. 그리고 연준 안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고 건물을 방문하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다. 이 즉답을 피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의전으로 답변을 가름하는데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파월 의장의 확고한 의지 또한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내부 의견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번 회의에서 나온 2명의 반대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지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연준의 분열 가능성을 지적한 거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를 분열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의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힌 아주 좋은 회의였고 다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경제 전반과 데이터를 보고 다음 스텝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여전히 물가 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이견은 인정하되 연준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줍니다.
마지막 파도는 관세입니다. 닉 티밀하우스인데요. 경제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관세의 영향을 언제쯤 판단할 수 있을지 묻는데요. 연준이 관세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파월의 대답에는 현재 고민이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생각보다 빠르게 적용되고 있고 그 영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느리게도 너무 빠르게도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세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섣불리 정책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재확인시켜주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파월의 입장은 신중함과 인내심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이 점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JP모건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켈리는 CNBC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9월 연준 회의 전까지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라고 단언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근거 중 하나는 바로 관세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관세 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당장 내일부터 미국이 평균 관세율 20%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초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증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FOMC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파월 의장의 속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함께 FOMC 요약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